그 다음 챕터는 여러 가지 함수라는 겁니다. 이 함수라는 개념을 이제 좀 배웠는데, 여기다가 뭐 함수를 몇 개 그려보겠습니다. 1, 2, 3, 4. A, B, C, D, E.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라는 거는 얘네들, 정의역에 있는 원소 1, 2, 3, 4가 하나씩만 출발하면 돼.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가도 됩니다. 뭐 이러면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물론 여기서 뭐 화살표를 뭐 2개 이상 받는 애들이 있지만 뭐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쏟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갔어. 얘보다는 약간 좀 기분이 좋죠. 뭐가 좋냐면은 얘네들이 공평하게 하나씩 받았어. 맞아? 이런 거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함수. X, 그러니까 받는 애들도 다 하나씩 받는 거. 이게 몰빵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함수 이름을 F라고 지었을 때, 요 1대1 함수의 정의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X1하고 X2가 다르면 얘네를 집어넣은 함수 값도 다를 때, 요걸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얘가 1로 갔어? 그럼 얘는 1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면은 다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있는 함수가 있어. 그럼 지금 이 연결하고 이 연결이 똑같지.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공역이 달라. 여기는 여기 하나 남아있었지. 여기 남아있었죠? 근데 얘는 남는 게 없이 그냥 다 받았지. 그럼 이런 경우는 치역이 공역이랑 일치하는 거지. 맞아? 그럼 당연히 얘도 지금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를 만족을 하는데, 자, 요렇게 가는 함수는 특별하게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릅니다. 1대1 대응 함수. 자, 우리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배우는데, 사실 여러 가지 해서 몇 가지 없어. 몇 가지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이 1대1 함수에 대한 개념이야. 1대1 함수라는 거는 여기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그냥 다 하나씩, 2개 받은 애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다 딴 데로 가는 거야. 이런 게 1대1 함수인데 1대1 함수인 와중에 이 공역이 남지가 않아. 이렇게 치역이랑 공역이 일치해. 이런 거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 뭐 시험 보려면 기말이니까 좀 멀었지만은 시험 문제의 함수 단원에서 문제가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냐? 무조건 압도적으로 1대1 대응 문제만 계속 나옵니다. 알겠어요? 1대1 대응 함수. 얘가 너무너무 중요한 함수고요. 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이제 X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Z로 가는 함수, 요걸 이제 이름을 F라고 할게요. F. 이렇게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요 받은 애들이 쏜 놈한테 가는 거, 받은 애가 B가 3으로 가는 거, C가 2로 가는 거, D가 4로 가는 거, 요렇게 거꾸로 가는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F의 역함수라고 불러요. 역함수. 이따가 할 거예요. 이런 역함수라는 게 존재해. 자, 만약에 이런 함수잖아? 얘는 받은 놈이 이제 이게 거꾸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때 A는 1로 가, B는 3으로 가, C는 2로 가, D는 4로 가는데 얘는 출발을 못 하지. 그럼 거꾸로 역방향에서는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애도 보면은 얘는 A가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지. 이런 건 역방향,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반드시 저렇게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요거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 이따가 몇 개 보여줄 건데,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얘가 여기서 막 여러 가지 함수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이게 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 단원에서 중요해. 얘가 여러 가지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야.
다 1로 몰빵돼. 다 1로 몰빵돼. 이런 거를 상수함수 이렇게 불러요. 별 의미는 없어. 이거 가는 걸 F라고 했을 때 F1은 1이고 F2도 1이고 F3도 1이고 F4도 1이지. 무조건 1만 나오는 거지.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해. 이건 정의역이 1, 2, 3, 4밖에 없지만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도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아까 우연이랑 했던 거. 이렇게. X가 어떤 가치든 관계없이 Y가 1만 나오는 거야. 근데 물론 얘는 점이 4개밖에 없으니까 1, 2, 3, 4 이렇게 점 4개만 찍히겠지. 정의역이 점 4개밖에 없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로 몰빵한 함수, 요런 걸 상수함수 이렇게 부르고, 가는데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와. 이런 거를 항등함수 이렇게 불러요. 이런 거야.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여기가 y자리니까 생각하면 항등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경우에는 y는 x, 그냥 이런 직선인 거야. 이런 게 항등함수. 됐어요? 자, 요 파트에서 여러 가지 함수라고 얘기를 해. 여러 가지 함수라고 얘기하지만은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요거밖에 없어. 이게 끝이야. 근데 얘하고 얘는 너무 쉽잖아. 너무 단순한 거고. 이 개념이 좀 중요한데 1대1 함수의 정의 요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1대1 함수 중에서 유니크한 거, 공역이 남지 않은 거, 이런 걸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1대1 대응 함수라는 거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단원에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림에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 집합 배웠잖아?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은 거야. 세상에 함수라는 함수를 여기 다 모아놨어. 이게 전체 집합인 거지. 이제 U인 거고. 이 중에서 독특하게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있어. 쟤네를 다 모아놨는데 1대1 함수 중에서 또 독특한 애들. 이렇게 공역이 남지 않은 애들. 이런 게 1대1 대응 함수다. 얘가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인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포함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거 관련해서 문제를 몇 개만 보고 하겠습니다. 항등함수, 상수함수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프 문제가 먼저 나오네. 잠깐만. 그래프를 하고 해야겠다. 그래프 설명해 줄게요.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잖아? 준태가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지? 당연히 2차 함수잖아, 그지? 그래서 뭐 세로선 그으면 하나씩 만나는 거지? 맞아?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어떤 그림이 있는데 얘가 함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세로선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세로로 이렇게 쫙 스캔을 해보는 거야. 근데 역으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해봐. 가로로. 근데 이렇게 두 점 만나지. 이거는 뭐 함수이고 아닌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x에 1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1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함수는.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걸 그림으로 그렸을 때 1이었든 마이너스 1이었든 이렇게 똑같은 데로 가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 이런 내용인 거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그림에서는 이렇게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x값이 다른 게 들어갔는데, x값이 다른 게 들어갔는데 y값이 같은 게 나와버리는 거야. 한 군데에 이렇게 몰려버린 거지. 한 군데에 이렇게 몰려버린 거고, 그럼 이제 가로로 그어서 같은 함수값이 있으면 요건 1대1 함수가 아니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가로선 검사를 해가지고 얘가 걸리면은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들을 봤을 때 그래프가 있어? 그럼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여러분들은 세로선 검사야. 요걸 세로로 스캔을 쫙 이렇게 해보는 거야. 얘네들은 세로선 검사를 했을 때 걸린 애들은 없지. 전부 다 함수 그래프예요. 알겠어요? 그럼 함수인데 그 함수인 와중에 가로선 검사를 해봐. 얘는 가로로 그어도 다 하나씩밖에 안 만나지. 그럼 이런 건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가로로 그으면은 이것도 하나씩밖에 안 만나지. 그럼 이것도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두 개 걸렸지? 그럼 이거는 1대1 함수의 탈락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1대1 함수야. 자, 그럼 1대1 함수 중에서 특별하게도 1대1 대응이 존재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알아볼 건데, 그냥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는 공역이 남았냐 안 남았냐 이런 차이야. 근데 지금 이제 보통 문제에서는 정의역도 실수 전체고 x값, y값도 실수 전체를 봅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이렇게 공역이랑 치역이 이렇게 일치를 하려고 하면은 치역이 꽉 차야 돼. 치역이 공역을 꽉 메워줘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이 두 번째 있는 그림 보면은 얘는 우리 아직 이런 그래프는 본 적 없지만 얘는 함수값이 항상 양수인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 그리고 이쪽 음수인 데는 y값이 없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가. 그럼 뭐냐면은 공역이 이만큼 남아있는 거야. 얘처럼. 이렇게. 공역이 남아있는 걸 뜻하는 거야. 지금 이런 그림은. 그러니까 얘는 그냥 1대1 함수이기만 하고 1대1 대응은 될 수 없는 거야. 반대로 얘를 보면은 뭐 그래프 잘려있지만 얘가 이제 이렇게 아래로도 위로도 이렇게 함수값이 다 퍼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공역도 치역도 전부 실수 전체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하면서 1대1 대응을 만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게 특강을 함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기말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지금 해주는 거고, 문제도 많이 안 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중요해야 되는 것들만 개념을 좀 잡아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은 기억을 해야 되고, 방금 배운 개념으로 여기 있는 문제를 보면, 자, 여기 그래프가 5개 나왔어. 그림이 5개가 나와 있는데 준태가 칠판 보세요. 여기 5개 중에서 함수가 아닌 게 있나요? 함수가 아닌 거. 다 함수야. 함수는 세로선 검사를 한다 그랬어요? 다 통과하지? 세로선 검사를 하면은 다 하나씩밖에 안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1대1 함수를 고를 거야. 1대1 함수라는 건 가로로 검사예요. 가로로 그어서 이렇게 2개 만나는 애들은 탈락이야. 이거 1대1 함수가 안 돼요. 근데 나머지 것들 얘는 통과인데 얘는 반대로 함수는 함수인데 요 가로선이 다 걸리지? 그럼 얘도 지금 1대1 함수는 안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럼 기역, 리을, 미음 얘네가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렇게 3개가 지금 1대1 함수인데 요런 1대1 함수들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거, 이런 1대1 대응을 찾아볼 겁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이 함수 그래프가 위아래로 다 차지하고 있어야 돼. 위아래로 다 뻗어나가야 돼. 얘하고 얘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알겠어요? 얘는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음수값이 없잖아. 이런 건 1대1 대응이 못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런 게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고, 좀 이따 역함수도 할 거지만은 저런 애들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인 거예요. 알겠어요? 우연아, 여기서 항등함수가 누구냐? 항등함수. 항등함수. 몇 번? 여기 항등함수야. y는 x. 알겠어요? 상수함수는 여기 상수함수야.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사실 오늘 함수 하면서 아까 전에 함수의 정의 해줬지? 이거 지금 여러 가지 함수 했지? 여러 가지 함수에서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알려줬지? 이 정도만 구분해도 아주 성공적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만 자세히 유의야. 필수예제 7번, 8번 여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함수의 개수도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요. 문제 유형은 많지만 지금 해도 그렇게 이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합성함수. 합성함수라는 거 하고 역함수까지 설명하고 오늘 마칠 건데, 이 합성함수라는 거를 아주 딥하게 길게 하면은
좀 어지럽습니다. 좀 어지러워요. 어지러운데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합성함수. 보통 함수 이름을 f, 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주거든. 함수를 합성한다. 합자라는 건 약간 뭐 합친다. 뭐 그런 얘기잖아. 맞아? 둘이 섞어버리는 거, 합치는 거야. 근데 기호로는 요 두 함수 이름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하얀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얘를 이제 부르는 명칭이 뭐 아주 명확하진 않아. 이거를 영어로 뭐 다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클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만든 수학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포함해서 대부분 그냥 합성 이렇게 읽어버립니다. F 합성 G 보통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제 인강 같은 거 보거나 다른 거 보면은 막 다시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클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기호가 끝이 아니라 두 개를 합성한다고 하면은 요렇게 괄호를 쳐줘요. 둘이 합성됐다 이거야. 한 몸이 됐어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가 된 거고 여기다가는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정의역을 열어둡니다. 그럼 이게 지금 두 개가 합성된 함수라는 뜻이야. 근데 요거는 왼쪽 오른쪽이 중요해요. 요 합성한다의 뜻은 원래 fx라는 함수가 있었으면은 fx에 여기 x자리 있지. 내가 입력하는 정의역 값 여기다가 gx 요 함수를 대입해 버리는 거. 요게 지금 그냥 함수의 합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fx를 x 플러스 1 이렇게 할게요. gx를 뭐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게. 그러면 f 합성 g를 한다는 얘기는 f의 x자리에다가 gx를 집어넣는 거고 요 f의 x자리에다가 gx를 대입을 하면은 요거는 gx 플러스 1이 됩니다. gx가 뭐였냐면은 2x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 합성된 함수의 식은 그냥 2x가 되는 거야. 2x가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요런 게 이제 함수의 합성의 끝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정의역을 아주 조금만 해가지고 x를 1, 2, 3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1, 2, 3 대입하면 y가 2, 3, 4 뭐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가는 게 g를 먼저 해야겠다. 쏘리 1, 3, 5 g를 먼저 그릴게요. 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g라는 함수야. g라는 함수. 그러면 지금 1 집어넣으면은 1로 가고요. 2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은 5가 나와요. 이렇게. 맞아?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합성된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1 넣고 2 넣고 3 넣는다고 생각해봐. 1, 2, 3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다가 1, 2, 3을 대입을 하면은 G1, G2, G3 요 함수 값이 G1은 1이니까 1, 3, 5 이런 것이 F에 요렇게 입력이 되는 거란 말이야. 1, 3, 5로. 그럼 다시 F라는 함수는 얘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1, 3, 5가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가 2, 4, 7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함수를 합성한다는 거는 이렇게 약간 연달아서 가는 느낌인 거야. 아니면은 식으로 보면 이게 속에 들어가가지고 얘 넣어서 또르륵 계산하고 계산한 걸 다시 집어넣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그림으로 보면은 먼저 x는 안쪽에 있는 거 g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1 넣으면 1 나오고 요 나온 값이 다시 f에 들어가서 출발해서 이제 가는 느낌인 거야. 근데 이게 좀 처음엔 헷갈리는 게 분명히 이제 식을 쓸 때는 f 합성 g 이렇게 써서 f가 이제 앞에 있어. 그리고 이거는 f의 x자리에다가 gx를 속에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합성된 함수에다가 뭔가를 이제 입력한다는 거는 x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내가 입력을 하는 요 값이라는 거는 g에 먼저 들어갑니다. g에. 그래서 여기가 먼저야. g가 먼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입력에서 나온 값이 다시 f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 f가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쓸 때는 F 다음 G가 나오지만 F 합성 G지만은 이 그림이 연결되는 형태를 보면은 여기 G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F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얘가 속의 거, 얘가 겉의 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맨 처음에 합성을 배우면은 그냥 합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고 이렇게 기호를 쓴다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게 바깥에 여기 오른쪽에 있던 게 이 안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다. 그냥 합성은 그냥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인 건데 내가 좀 전에 배운 이 함수의 이 도식 요걸로 보자면은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 정도. 됐어요? 아주 정말 아주 심플하게 하면은 합성도 요게 끝입니다. (524번) 한번 해볼까요? 524번 한번 해보세요. 뭐 여기 있는 거는 뭐 별게 정말 아니고 합성이라는 거의 정의를 이제 배웠으니 써먹어 보는 거고 요거는 이런 표현이랑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F5 안쪽부터 보는 거야. F5를 보면은 F가 뭐 얘네 F5는 얼마예요? 이게 C가 나오지? 그러면 요거는 G의 C랑 같은 거야. G의 C. 그럼 G의 C는 뭐냐? G의 C는 4가 나오네. 요거의 계산 결과는 그냥 4라고 해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됐어? 우리는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볼 때 당연히 선생님이 함수든 뭐 합성이든 역함수든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2학년 되고 뭐 하잖아? 다 까먹어. 다 까먹어도 이렇게 합성하는 방법 자체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뭐 얘도 마찬가지. 얘 말고 뭐 4번으로 해볼까? 얘는 F가 바깥에 있고 G가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G에서 먼저 봐줘야 돼. 안쪽에 있는 GA. GA라는 거는 5로 가고 있네요. 그럼 요거는 F의 5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F5라는 거는 다시 이렇게 이제 C랑 같으니까 이렇게 뭐 해주면 내가 함수가 합성된 거를 계산을 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 합성된 함수도 그냥 하나의 함수일 뿐인 거고 요렇게 뭐 이제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런 것도 요거는 G의 안에다가 이제 fx를 대입을 하란 얘기고요. 그러면은 G 안에 요 자리에 fx가 들어가는 거야. 요 자리에 fx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fx의 전체 제곱이네. 근데 fx가 뭐였냐면은 2x 플러스 3이었으니까 요게 지금 G 합성 f의 새로운 식이 나온 겁니다. 됐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이제 f 합성 g야. 그럼 f 합성 g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거꾸로 f의 요 x자리 안에다가 g를 갖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계산 결과는 2 곱하기 gx 플러스 3이야. gx가 무슨 식이었냐면은 마이너스 x 제곱이었죠. 이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 요게 새롭게 합성된 함수의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해봐서 알겠지만 g 합성 f F 합성 G 둘의 순서를 바꿔놓은 건데 지금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전혀 다른 함수지. 맞아요? 합성에 사실 여러 가지 룰이 있는데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간다면은 함수의 합성에서는 뭐 연산도 아니지만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G 합성 F와 F 합성 G는 전혀 연관이 없는 함수다. 정말로 우연히 같아질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전혀 연관이 없는 함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까지 하면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얘도 넘어가겠습니다. 스킵하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만 할게요. F2 뭐지 함수 f를 갖다 놓고 자기 자신을 검사 합성하는 뭐 그런 문제예요.
자, f의 이제 함수 대응은 여기 나와 있고, f2라는 거는 지금 그냥 3이죠. 근데 요렇게 두 번이 합성된 건 뭐야? 요거니까. f2가 3이었기 때문에 f3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f3은 얼마예요? 1.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는 f에다가 f의 2. 이런 식이야. 근데 어차피 내가 위에서 이렇게 두 번 합성하면은 1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f의 1을 보라는 얘기고, 그럼 f1은 뭐 얼마냐? 3? 뭐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지. 됐나요? 뭐 된 건 된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f를 합성한, 두 번 합성한 요런 함수에 치역을 구해봐라. 치역. 근데 뭐 치역 이전에 정의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합성된 함수에 내가 넣어볼 수 있는 x의 값들이 정의역이 될 텐데, 어차피 x의 값이라는 거는 그냥 fx에 속 안에 들어있는 요 함수의 정의역이랑 같아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가 0, 1, 2, 3을 대입할 수 있어. 0, 1, 2, 3 대입을 할 거야. 근데 0을 집어넣어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지. 맞아요? 그럼 f0은 0이고요. f1은 3. f2도 3. f3은 1이 나와. 그러면 얘가 지금 f에다가 0, 3, 3, 1 이렇게 입력될 거란 말이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나오는 치역이라는 건 f0이니까 0, 3이니까 얼마냐? 1, f3이니까 또 1, f1이니까 1이면 또 3 이렇게. 요게 바로 치역이 될 거다. 내가 x를 0, 1, 2, 3 대입했을 때 여기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대입해서 나온 요 결과들이 치역이 된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합성된 함수를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27번, 29번 두 개만 해볼게요. 27, 29 한번 풀어보세요. 27, 29. 이 29번이 조금 처음에는 어렵고요. 위에 거는 그냥 뭐 넣기만 하면 되니까,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고 조금만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데, G합성 fx를 했는데 함수값이 3이 나와야 돼. 근데 일단 그래도 뭐 지금 졸고 있고 뭐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기도 싫겠지만 필요하니까 해주는 거고요. 필요하니까 해주는 거고, 합성이라는 거는 요렇게 합성이 돼서 나오는 결과인 거야. 근데 이 지금 개념 원리를 만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합성이 돼 있는데 얘가 결과가 3이 나왔거든? 아까 위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요게 3이 나온 게 f 몇이 3이 나온 건지 g 몇이 3이 나온 건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 요 그림에서 보면은 f라는 함수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알파벳이 나오는 거고, g라는 함수는 알파벳을 넣어서 숫자가 나오는 거야, 결과로. 얘가 지금 결과가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F로 가서 도착을 한 게 아니라 G로 가서 도착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랑 떠나서 여기 안에 걸 지워버려. 어떤 내가 함수라는 거를 최종 결과를 인식할 때는 요 겉에 있는 거 G 얼마가 3이 나온 거야.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야 3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가 지금 3이 나왔어. G에서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물음표가 누구였냐면은 이게 B였단 얘기야. 얘가 B가 들어가야지. G에 B가 바로 3이 나온다 이거야. G에 B가 3이 나와.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얘 안에 들어있던 거, 얘가 지금 F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B가 나오냐 이런 거지. 그럼 보면은 여기 연결이 잘 돼 있지. 이렇게 이어져야 결과가 3이 나오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보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F의 마이너스 1이 B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함수를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고요. 아래 문제는 이제 함수를 유출을 하는 건데 처음에 조금 어렵습니다. 얘가. 자, x는 1, 2, 3. x는 1, 2, 3이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둘 다 f하고 g래. 여기다가 g, 여기다가 f 이렇게 그려놓을 겁니다. 그 다음 얘가 이제 불러주는 힌트를 들을 건데, 그리고 둘 다 1대1 대응이라 그랬어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함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1대1 대응. 1대1 함수 중요하지만 얘 갖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얘네가 다 다른 데로 가면서 하나씩 가면은 1대1 대응이 만족이 되겠지. 공역이 안 남으니까. 첫 번째, F2와 G1은 똑같으면서 3으로 간다. F2도 3으로 가고요. G1도 3으로 간다. 두 번째, G의 F2, F의 G1. 요게 1이 나와야 된다. 근데 보니까 G1은 알고 있네? F2도 알고 있네? 뭐야 이거 그냥. 둘 다 3이잖아. 자, F3도 1이고 G3도 1이다.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로 간다. 그런데 이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다. 그럼 남은 거는 갈 곳이 여기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겠지. 됐나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 합성 F의 3. 준태가 F3 얼마? F3 얼마? 그럼 여기 1이니까 이게 F1이지? 그럼 F1은 얼마? 그럼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답 뭐일 것 같아? 1? 일단 천천히 이렇게 써진 거 알겠지? F1은 얼마야? 2. 여기 이제 2란 말이야? G2는 얼마야? 2. G2 여기 있잖아. 그지? 2. 됐어? 자, 이런 게 이제 함수의 합성이다.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 얘는 뭐 학교 시험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야. 근데 그렇다고 뭐 어렵냐? 아니, 완전 쉽다. 얘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F의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지수 자리에 있으면 저게 n제곱 됐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지만은 함수에서는 저걸 뭐지 f를 곱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보통은 합성했을 때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줘요. 근데 이거는 공식 기호가 아니야. 수학에서 쓰는 공식 기호가 아니고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쓰고 싶어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 F1이라는 거는 그냥 fx랑 같은 거고, f랑 같은 거고, F2라는 거는 2번 합성한 거, 3라는 거는 똑같은 함수를 3번 합성한 거,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의의 뭐 이제 n이 얼마인지 몰라, 10번인지 100번인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한 번 더 합성하면은 그 다음 합성하게 된다. 뭐라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걸 10번 합성한 거에다가 a를 넣었더니 30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때 이제 a는 얼마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F1의 x는 x 플러스 1이에요. F2의 x라는 거는 F 합성 F의 x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맞아?
그러면은 요거는 f의 요 x 자리에 요 fx를 다시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fx가 들어오고 뒤에 플러스 1이 생긴 게 요게 두 번 합성한 함수인데 fx 자체가 x 플러스 1이었단 말이야. 너무 어렵게 쓰나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x 플러스 1 집어넣고 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 합성하라고 하면은 이 세 번 합성은 여기다가 한 번 더 합성하는 거야. 한 번 더 합성한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다 다시 fx를 또 대입하면 되는 거야. fx를 또 대입해. x 플러스 1을 또 대입하면은 얘는 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한 번 더 합성해. 한 번 더 합성한다는 얘기는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또 대입하는 거니까 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규칙이 너무 쉬워졌네. 어떻게 됩니까? f10의 x는 x 플러스 10이 되겠네. 근데 여기다가 a를 넣었더니 30이 나왔다. 그럼 f10에 a를 대입하면은 a 플러스 10인데 여기에 30이 나와야 되니까 a는 20이었다. 이렇게. 요런 게 아주 쉬운, 아주 꿀이지만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성 여러 번 하는 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규칙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유희가 너무 자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함수만 빠르게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역함수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하려나? 준태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 우연아?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 여기 써있죠. 1대1 대응. 1대1 대응 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너무 그림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너무 이제 일자로만 그리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요런 대응이 있어. 요거는 함수이고요. 1대1 대응 함수거든요. 준텍스 f1은 얼마? 3. f2는 얼마? 4. f3은 얼마? 5.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1대1 대응인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y에서 x로 가는, 거꾸로 가는 역함수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어요. 역함수라는 거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1대1 대응으로 이어 놓으면은 거꾸로 가는 함수가 이미 생성이 돼 있어. 이미 만들어져 있어.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그래서 요렇게, 이건 사실 이제 마이너스 하면 약간 이제 역수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f의 인버스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f의 인버스. 그래서 f의 인버스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니까 이번엔 얘가 정의역이고 이쪽이 공역이 되는 거야. 그럼 우연아, f 인버스 5는 얼마예요? 인버스 4는 얼마예요? 2. f 인버스의 3은 1. 됐어요? 이게 역함수의 끝입니다. 이게 역함수 끝이에요. 역함수라는 거는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생겨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겨 있고요. 저거는 이제 대응으로 그림을 봐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3개만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었고, 자, 여기서 1을 집어넣어서 3이 나오고, 2를 넣어서 4가 나오고, 3을 집어넣어서 5가 나오는 이 녀석이 사실 fx의 그래프였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1차 함수, 2차 함수를 배워서
함수를 읽을 줄 안단 말이야. 함수를 읽는다는 거는 함수값을 구해. 어떻게 구하냐면은 x를 여기다가 대입해. x의 값을 넣어서 딱 맞는 데가 함수값인 거고 그게 y값인 거지. 여기다가 써놓은 게 f1이면 3이 나오고 2면은 4가 나오고 요렇게 세로로 선을 딱 그어서 만나는 데가 함수값인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냐? 근데 이쪽 볼게요. 이건 5를 넣어서 3이 나와? 5를 넣어서 3이 나와? 원래? 4를 넣어서 2가 나와? 3을 넣어서 이게 역함수야. 그치? 여기 지금 써놓은 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랑 똑같아. 내가 1대1 대응인 함수를 그려놓거나 아니면 1대1 대응인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은 역함수는 자동으로 생겨 있습니다.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전혀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역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이지. 맞아? 여기가 내가 입력하는 값이고 y값이 입력하는 값이고 여기가 이제 나오는 x값이란 말이야. 근데 보통은 우리가 xy라는 그 문자를 x는 입력되는 값, y는 출력되는 값 보통 이렇게 쓰거든. 그럼 역함수가 주인공인 세상에서는 요쪽을 x축으로 봅니다. 여기를 y축으로 봅니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얘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따로 그릴 필요가 없이 여기로 와서 고개를 90도로 탁 돌려. 여기를 지금 가로축으로, 여기를 세로축으로 이렇게 보면은 역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얼마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쌤이 도형에 이동할 때 y는 x 대칭한 적 있지? 그때랑 똑같은 겁니다. x축하고 y축이 역할 바꾸기를 하는 거야. y축은 x축이 되고 x축은 y축이 되는 겁니다. 저게. 알겠어요? 한 번 더 보여주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1이고 여기가 2 여기가 3 대충 곡선으로 보기 좋게 그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는 고개를 90도로 탁 돌리면 생긴 게 역함수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 아까 선생님 그랬듯이 원래 역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 y를 집어넣잖아, 그지? y를 입력해서 x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역함수도 함수란 말이야. 그럼 쟤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야. 왜 쟤는 x를 쓰고 나는 이제 뭐 y를 집어넣냐 이거야. 그럼 얘네 세상에서는 그냥 여기서 문자만 바꿔놓는 거야. 나는 그냥 여기를 x축으로 볼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여기를 y축으로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역함수인 거야. 근데 이렇게 x축, y축 역할 체인지를 하는 게 이제 뭔 짓을 하는 거냐면은 y는 x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쫙 해서 축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x축, y축의 역할을 바꾸는 거고요. 이렇게 인버스로 되어 있는 거를 이쪽으로 돌리고 싶으면은 대칭 이동을 해서 대충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다시 얘를 이쪽을 x축으로, 이쪽을 y축으로 조정을 해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볼 수 있다 이거야. 괜찮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역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필요가 없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f 인버스 2는 1, 인버스 3은 2, 4는 3. 뭐 그릴 것도 없는 거야.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얘를 이쪽을 가로축으로 해서 이쪽을 x축으로 그리고 싶어? 그러면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역함수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거고요. 문제 몇 개만 한번 보죠. 551번. 자, 이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을 고르시오. 역함수가 존재한다. 우연아?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뭐라고요? 1대1 대응인 걸 골라라. 얘랑 똑같은 얘기는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준태가 1대1 대응인 거 고를 수 있어? 이거 기억 돼? 안 돼? 된대. 이거 돼? 안 돼? 안 된대. 이거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됐어요? 뭐 이렇게 해주면은 1대1 대응인 걸 골랐고 쟤네들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55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54번 좀 잘리지만 대충 이렇게 해놓을게요. 좀 전에 봤듯이 여기서 x에서 이제 y로 가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거꾸로 가는 역함수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 준택 1번 f 인버스의 b가 얼마네요? f 인버스의 b 얼마야?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좀 빠뜨리긴 했지만 인버스의 인버스가 두 겹이지? 맞아? 근데 요건 뭐냐면은 얘와 얘는 서로 이제 뭐 거울과 나와 거울에 비친 나 같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f가 됩니다. f의 인버스에 다시 인버스를 씌우는 거는 그냥 원래 함수랑 같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그냥 f2랑 같은 거고 f2는 c니까 이렇게 정답을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3번 여기가 중요합니다. 3번 4번이 중요한데 보세요. 자, 역함수하고 f를 합성을 해놨네. 합성 좀 전에 배우긴 했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겉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얘는 지금 f 인버스에다가 f4를 대입해라 그런 얘기거든. 자, f4가 얼마입니까? f4는 b지. 봐봐, f4 b. 그럼 다시 인버스의 d야. 인버스의 d면은 다시 4. 오? 잘 보세요. f4 d 인버스의 d 이렇게 돌아온 거야. 이거를 알아야 돼. f하고 인버스를 합성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뭐 저기가 d였든지 뭔지 간에 무조건 일로 돌아온다 이거야. 튕겨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4를 넣으면 4가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f 인버스 합성 f에 1을 한번 넣어보자. 자, 1을 집어넣어. 그럼 b가 나와. 그럼 b를 다시 역함수에 집어넣어. 다시 1로 돌아와. 이렇게. 맞아요? 그럼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4 넣으면 4. 내가 대입하는 값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항등함수의 역할을 한다 이거야. 항등함수. 얘 4번도 똑같아. 4번은 순서가 거꾸로 돼 있지만은 이렇게 넣는 거거든? 얘는 이제 안쪽이 인버스니까 인버스 A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럼 A를 넣으면 3이 돼. 요게 3이야. 그럼 다시 F3. 그럼 다시 A야. 그럼 다시 답이 A가 되는 거야. 그럼 A를 넣으면 A가 나오고요. B를 넣으면 B가 나오고 C 넣으면 C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항등함수지. 튕겨서 돌아온다 이거야. 튕겨서 돌아와. 대신 얘도 항등함수고 얘도 항등함수야. 근데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함수는 아니야. 항등함수지만. 왜냐면 얘는 정의역과 공역이 1, 2, 3, 4야. 1, 2, 3, 4를 넣으면 1, 2, 3, 4가 나오는 거지. 얘는 A, B, C, D를 넣으면은 A, B, C, D가 나오는 함수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항등함수지만 정의역과 공역이 다르다 이거야. 다르다 이거.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고요. 이런 게 역함수다. 555번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한 2가지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자,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역함수라는 거는 직접 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원래 함수의 대응을 보면 역함수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구하는데 이 문제를 보면 꼭 문제에서 이제 이 역함수를 gx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냥 불편하면은 f의 인버스라고 하세요. 얘가 f의 인버스의 8을 구하여라. 뭐 이제 이런 게 문제야. 근데 fx의 이제 식을 알고 있거든.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이제 fx인데, 뭔진 모르지만은, 얘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f의 인버스의 8이었어. 여기로 갔을 때 이게 뭐였냐? 이걸 구하는 게 문제지. 맞아? 그럼 역으로 보면은, f의 물음표는 8이었겠네? 맞지? 여기 fx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물음표, 더하기 6을 하면 8이 나온다. 그럼 물음표는 마이너스 1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 문제 아주 쉽지만 당연한 거. 자, f의 a가 b가 나왔으면 거꾸로 f 인버스의 b는 a죠. 이게 그냥 역함수의 정의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심플한 거야. 저 역함수의 성질 하나만 갖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얘도 지금 보면은 f의 인버스의 8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물음표라고 했었지만 보통 그냥 문자로 줍니다. 그러면 역으로 f에서는 k를 대입하면 8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미지수 k를 찾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물음표로 썼었지만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8이다 해주면 k가 마이너스 1인 게 나오는 거지. 됐나? 역함수 문제를 풀 때는 거의 10중 8구 다 이렇게 풉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학생들이 역함수를 원래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려워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역함수 개념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건데 그때도 나오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뭔가 지웠다가 지운 그림인데 대충 요런 게 있었어. 근데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하면 요게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항상 f하고 역함수가 나오면 얘가 거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울. 근데 y는 x의 대칭 이동? 여러분들 얼마 전에 대칭 이동 배웠잖아. 맞냐? 어떤 함수가 여기 써 있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었어. 요거를 y는 x의 대칭 이동을 시키래. 뭐 하냐, 우연아? 어떻게 하냐? 얼마 전에 배웠잖아. 대칭 이동, 도형의 이동에서.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이런 거 배웠잖아. 맞아?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하면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 있는 x하고 y하고 역할 체인지입니다. 둘이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항을 하고 마이너스 2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면 요 녀석이 바로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역함수에 대한 식을 정말 직접 구하고 싶다. 직접 구하고 싶으면 그냥 y랑 x랑 바꿔버리면 됩니다. 식에서. 그러면 끝이야.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이 역함수를 g라고 했는데 인버스 8을 구하라고 했지? 여기다가 8 넣어봐. 이렇게. 8 대입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오죠. 맞아?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함수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성질을 통해서 역함수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다만 이 역함수라는 게 항상 y는 x의 대칭으로 생긴 그래프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얘를 구하려면은 y는 x 대칭이니까 x랑 y랑 바꿔놓고 정리해주면 끝난다는 거.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하는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에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18번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fx의 그래프만 주어졌어요. fx의 그래프만 주고 뭐 이런 표현 방법은 좀 생략을 했지만 선생님이 얘가 f의 인버스의 a 이런 걸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합성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 당황할 게 없는 게
이게 fx였어? 그럼 여기다가 y는 f의 인버스 x. 자, 이렇게 해놓고 고개를 갖다 돌려놓고 이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요거 하기 전에 항상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줍니다. 얘가 거울이라 그랬지. 이게 거울인데 얘가 이제 어디에 쓸모가 있냐면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y랑 x랑 똑같은 데거든? 여기가 a였으면 여기도 a입니다. 여기가 b였으면 여기도 b입니다. 그래서 x축의 좌표를 모르지만 여기를 다 적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 그럼 a, b, c, d 좌표를 적어놓고 얘를 봅니다. 우연아, f 인버스의 a 얼마냐? f 인버스의 a는 요렇게 해서 여기네. 맞아?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 그래프는 여기 있잖아. 이 직선은 이거 y는 x고. 맞아? 그럼 인버스 함수가 요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함수 값인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이제 b인 겁니다. 나온 거를 다시 인버스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인버스의 b는 얼마예요? 인버스의 b는 요렇게. 정답이 C가 됩니다. 말도 안 되기 쉽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함수의 의미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도